안녕하세요. 라인병 하면 보통 저 멀리 북미 얘기로만 생각했는데 요새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작년에만 해도 국내 감염자가 30명 훌쩍 넘었다고 하니까요.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똑똑시니어의 자료, 라인병 국내 감염 현황과 위험성, 이걸 바탕으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라인병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좀 짚어보죠. 이 라인병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게 보렐리아균이라는 세균 때문에 생기는 감염병입니다. 세균이요? 네. 근데 이 균을 가진 참진드기, 그 외에 작은 벌레 있잖아요. 거기에 물려서 주로 감염이 되는 거죠. 아, 진드기. 네. 진드기가 이제 피부에 붙어서 피를 빨 때 그 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료를 안 하면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초기 증상이 좀 애매하다면서요. 바로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뭐 발열이나 두통, 피로감, 근육통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딱 감기 몸살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 거죠. 그 라인병 특징이라는 관형 모양 발진 있잖아요. 아, 네. 그 동그랗게 빨개지는 거. 네, 물린 자리 주변으로 이렇게 둥글게 붉은 띠 생기는 거요. 근데 이것도 모든 환자한테 다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진짜 알기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초기 진단이랑 치료가 중요한 게 늦어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게 어느 정도로요? 그냥 좀 더 앓고 마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죠. 초기에 이제 항생제로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그 보렐리아균이 막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온몸으로요? 네. 그래서 막 뇌나 신경계로 가면 뇌염이나 안면마비 같은 거 일으킬 수 있고요. 심장으로 가면 심근염, 부정맥 이런 심장 질환도 유발할 수 있어요.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네. 관절로 퍼지면 또 만성관절염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야, 근데 이렇게 위험한 라인병이 우리나라에서 늘고 있다는 게 좀 충격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감염 비율이 70% 넘게 증가했다는 통계,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증가세가 아주 뚜렷해요. 국내에서는 주로 일본 참진드기나 사슴피 참진드기 하는 종류가 이 병을 옮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진드기들이 우리나라에 원래 많았나요? 네, 얘네들이 이제 제주 일부 지역 빼고는 거의 전국 대부분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강원도 인제나 뭐 경기 광주, 전남 보성 이런 곳들에서도요. 전국적이네요, 정말.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기온 오르고 뭐 비 많이 오고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진드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아, 기후변화가 결국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럼 이렇게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야외 활동할 때 좀 조심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일단 제일 기본은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겁니다. 풀밭이나 숲에 나실 때는 긴 소매, 긴 바지 꼭 챙겨 입으시고요. 바지 끝은 양말 안으로 넣고요. 네, 그렇죠. 바지 밑단을 양말이나 신발 안으로 넣어서 진드기가 들어올 틈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곳, 뭐 목이나 손목 같은 데는 디이트 성분 들어간 벌레 기피제 뿌려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기피제도 중요하군요. 근데 한여름에 긴 옷 계속 입고 다니기가 좀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야외 활동하고 나서는 반드시 몸을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확인이요. 어떻게 하죠? 집에 돌아오시면 바로 옷 갈아입으시고 샤워하면서 온몸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특히 뭐 겨드랑이나 오금, 머리카락 속, 귀 뒤 같이 이렇게 피부 접히고 잘 안 보이는 곳들 있잖아요. 아, 진드기가 숨기 좋은 곳들. 네. 그런데 진드기가 잘 숨거든요. 샤워 자체가 또 몸에 붙었을지도 모르는 진드기를 씻어내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꼼꼼히 봤는데도 진드기에 물린 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당황해서 손으로 확 떼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절대 손으로 막 비틀거나 터트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균이 몸 안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제거해야 하죠? 그 뾰족한 핀셋 있죠? 그걸로 진드기 머리 부분을 피부에 최대한 가깝게 딱 잡고요. 천천히 수직으로 당겨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그 진드기 잎 부분이 피부에 남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요. 아, 머리 부분을 잡고 수직으로 천천히. 네. 제거한 뒤에는 물린 자리를 알코올이나 소독약으로 깨끗하게 닦아내야 하고요. 상처 부위를 좀 잘 관찰하고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기록까지요?
날짜나 뭐 그런 거요? 네, 언제 어디서 물린 것 같다 뭐 이런 거요. 나중에 혹시 병원 가게 되면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럼 제거하고 소독하고 나서도 병원에 가야 할 경우가 있겠네요? 그럼요. 일단 물린 부위 소독하고 며칠 지켜보시고요. 그러다가 그 관형 모양 발진 있잖아요. 그게 보이거나 아니면 원인 모를 열이나 오한,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 즉시 병원 가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꼭 언제 어디서 진드기에 물렸다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래야 진단이랑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게 중요하군요. 꼭 알려야 하는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라임병. 이게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니까 첫째, 예방수칙 잘 지키고 둘째, 혹시 물리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게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등산이나 캠핑, 텃밭 가꾸기처럼 야외 활동이 잦은 당신이라면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이 스스로를 지키는데 정말 꼭 필요할 겁니다. 네.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진드기가 살 수 있는 곳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죠. 앞으로가 더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 라임병 같은 감염병 위험에 어떻게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뭐 개인적인 야외 활동 습관의 변화는 당연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공중 보건 시스템은 또 어떻게 발맞춰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립니다.